욱했겠죠? 그래서 가슴 부분을 잡고 와 하면서 팡 밀어서 머리를 쾅 다쳐서 의식불명이다. 근데 저 아저씨도 3, 4m를 세트 궁을 꽂았어요. 3, 4m를 이렇게 해서 침판사 양형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전에 했었죠? 침판사 되기 전에 6개를 했었는데 안 한 동안 2건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2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판결하러 갈까요? 어서 오세요, 판사님. 지금부터 직접 형사사건의 판사가 되어 재판을 체험하실 텐데요. 예. 판사님이 맡으실 사건 영상과 양형 기준을 함께 살펴보시고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할지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주치상 심야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이 있어요. 뺑소니인데 일반적인 뺑소니가 아니야. 무단횡단을 했어, 상대방이. 그걸 뺑소니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판결을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인가? 공무집행방해. 편의점 앞에서 취객이 경찰관한테 칼을 휘둘렀어요. 몇 년형을 때려야 될 것인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은 뒤 편취한 수건. 이 범죄자인데 내부에서 배신했어. 보이스피싱으로 인출책이었는데 인출하고 그냥 갖고 날랐어. 사기에 사기를 더한 거임. 사기꾼들끼리 안에서 사기를 또 친 거야. 몇 년형 받아야 될까요? 살인. 요거는 이제 술 취해가지고 아들이 엄마를 막 폭행을 하니까 아빠가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할 것이냐. 아들이 막 평상시에 좀 약간 망나니 같은 행동을 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버지는 어떻게 몇 년형을 때려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연이 있지만 이거 일단 살인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연이 있다고 해서 살인을 다 저지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거리였습니다. 음식점에 자기가 옛날에 일했던데 다시 침입을 했어요. 구조를 알잖아. 그래서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과 식재료를 훔쳤어요. 전 직원이. 이런 사건도 있고. 근데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2개가 추가가 됐어요. 상해랑 방화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자 볼까요? 늦은 밤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80대 이웃을 뒤로 넘어지게 하여 목숨까지 위험하게 해.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80대와 지정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뒤로 넘어뜨려서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이 기사만 보고 판결을 내려요. 판결을 내리고 진짜 이제 동영상으로 본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고 또 다시 판결합니다.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기사만 보고 일단 우리가 그냥 느끼는 그 형량을 때리면 되는 거예요. 자, A씨가 피의자죠. 지하주차장에서 80대 할아버지랑 지정주차 문제로 다퉜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략이 됐는데 누가 잘못한지는 아직 안 나왔죠. 근데 80대 할아버지가 때렸어요. 그래서 욱했겠죠? 그래서 가슴 부분을 잡고 와 하면서 팡 밀어서 머리를 쾅 다쳐서 의식불명이다. 그렇다면은 A는 형량을 몇 년을 때려야 될 것이냐. 요겁니다. 궁 썼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람이 의식불명이야. 그쵸? 의식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전에 했을 때 이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냐 아니면은 이 사람을 의식불명까지 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냐. 이게 좀 크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으면은 진짜 무겁게 다루지만 실수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게 좀 많이 깎이더라고요. 고의는 없는데 집유라고 하기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실상 활동을 못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80대 노인이 뭐 전에 뭐 폭행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일단 어찌됐든 이 사람이 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면은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저는 좀 실형을 살지 않을까 싶어요. 집행유예는 아니고요. 집행유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시가 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요. 징역을 1년 살고 2년 동안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징역 1년만큼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리고 이거를 일단 유예를 하는 거예요. 이 징역 집행하는 것을 유예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징역 1년이지만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약간 2년 동안 밀어두는 거죠. 왜 밀어두느냐? 이 사람한테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초범이거나 아니면 뭐 좀 의도성이 없었을 때 감옥에 갔다 오면 인생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잘못한 구성원에게 단죄를 내리는 것도 법이 할 일이지만 이 사람을 잘 사회에 녹아들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괜히 갔다 와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더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더 범죄를 일으키고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사회도 옳고 개인적으로도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인가 이게 고민해서 나온 게 이제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일단 너 지켜볼게. 너 추가적으로 또 범죄를 일으키면은 집행할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 2년 동안에 다른 범죄를 일으키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새로 저지르는 범죄까지 붙어가지고 꼼짝없이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죄는 아닙니다. 봐주는 거지 무죄의 개념은 아니야. 평을 집행 안 한 거지 너 잘못한 건 맞아야.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유예는 사실상 감옥에 가진 않는다. 그리고 이게 막상 해보면은 처음에는 막 이래 사형 막 15년 막 이렇게 때려.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가 보잖아. 그럼 판례가 있어 전에. 그러면은 전에 딱 이런 비슷한 사례 때 몇 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 이거를 체험을 해보면은 왜 이렇게 좀 생각보다 연수가 줄어드는지가 좀 약간 이해는 되더라고요.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식불명이기 때문에 3년까지는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사람을 해쳤긴 하지만 주차 문제 사소한 걸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만약에 3년 갔다 와 감옥에 진짜 그럼 인생이 꼬이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이 다시 감옥 여기 살이를 하고 나와가지고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겠죠. 저는 일단 3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그럼 이제 동영상 보시면서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연기도 되게 좋고. 참 지정주차 편말도 안 보이나. 내가 전화해볼게요. 네, 늦으시면 죄송합니다. 선생님 차가 저희 주차구역에 넘어와 있어서요. 다시 좀 대주실 수 없으실까요? 아무데나 대면 되지. 지금 시간이 차는 사람은 꽤 없는 거예요. 지정 주차제 때문에 다른 데 댈 수가 없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빈자리에 주차하면 되지. 지정 주차가 어디 있어? 여기 편말 있잖아요. 근데 차를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어르신이야? 나이 이런다 왜 그러세요? 뭐야, 잃었어? 젊은 사람이 돌장머리 없이 나를 쳤어? 나이 자식. 마세요. 아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막 이러면서 밀어버렸어. 근데 꽝. 어르신 괜찮으세요? 예?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네, 빨리 좀 와주세요.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면 눈 좀 떠보세요. 자, 여긴데 제가 일단 본 결과로는 여러분들 이제 채팅창 분위기도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 나이 문화라는 게 나이가 계급이야. 계급제 사회야 사실상. 자, 일단 들어오면은 아저씨가 자기 지정 주차 구역에다 대야 되는데 일단 넘어서 주차를 해놨어. 거기서부터 일단 잘못이야. 그치? 왜냐? 못되게 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공손하게 했어. 저쪽이 잘못했는데 이쪽이 공손하게 했어. 근데 와서 너 뭐 지정주차가 어딨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대 이러는 거야. 근데 설사 지정주차가 아니더라도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대야 되니까 빼주세요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해도 모자랄 한국에 뭐 아무데나 대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갑자기 손찌검까지. 그 상황에서 상처까지 났어. 이게 아마 지하주차장에 CCTV가 있어가지고 아마 재현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비슷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각색이 있더라도 우린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합시다. 그럼 상처가 나고 안경 날라가고 욱할 수 있잖아. 그죠? 사실상 나이 문화가 아니면 저쪽이 한 방 때렸으니까 나도 한 방이야. 그리고 이쪽도 할아버지 1인치 펀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씨 뭐야 이렇게 된 거지. 한 대 때렸으니까 카운트 1 한 대 저축 1인치 펀치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날아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왜 그래? 왜냐? 들어올 때부터 짜증나. 피곤해가지고 밤늦게라고 자. 주차하고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그걸 밖에서 차 타고 기다리고 있는 것에 이미 짜증이 났어. 근데 예의 있게 하고 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니까 더 짜증나. 근데 또 건들어 나를. 건든 것도 짜증나는데 상처까지 내. 이제 극한까지 짜증이 나지. 폭언에다가 막 들어가니까. 욱 해가지고 딱 했는데 할아버지가 뒤로 넘어가면서 찍혔어. 거기서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신고를 하고 살리려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의식불명.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영상을 보기 전에는 사람들이 뭐 사형, 3년, 뭐 1년, 뭐 집행유예 막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론이 갑자기 확 바뀌죠. 이거 억울하다. 이걸로 인생이 꼬여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아졌죠 지금.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원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보면은 형이 바뀝니다. 자 적용할 규정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부분이에요. 상대방을 이제 상해한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사람을 상해를 입혔으면은 7년 이하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벌금이 부여되는데 여기서 세부 클리크 조정이 들어가요. 큰 범위 꽝 정해놓고 여기서 세부 클리크 조정. 자, 요런 게 있어요. 참작을 할 수 있어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대한 동기, 수단과 결과. 수단 어떻게 했어? 손으로 밀고 동기는 뭐야? 열받아서 저쪽이 먼저 때려서. 결과 어떻게 뭐 크게 다쳤는지 적게 다쳤는지 크게 다쳤어. 그리고 정황, 범행 후에 어떻게 했어? 신고를 바로 했어. 자, 형벌의 종류는 징역이고요. 벌금이 있고요. 집행유예가 있고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경우는 집행유예로 할 수가 있고 3년 이상이면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죠. 4년 이상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됐으면은 집행유예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 이제 중범죄라서. 사건 상황 잘 보셨나요? 이제부터는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어떠한 논리로 판사인 여러분을 설득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은 2021년 4월 10일 자정경에 서울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정 주차구역을 침범해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우측 팔로 1회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달려가며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및 출혈상을 가하였습니다. 변호인과 검사 변론하세요. 당시 피해자가 쓰러지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여 안경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하여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직접 응급처치를 하면서 피해자가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사고 전까지 피해자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해왔으나 현재는 이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또한 평생 사소한 범법행위조차 한 적 없이 자신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하며 살아온 모범적인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합의를 했어? 최종 의견 말씀하세요.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고령인 피해자를 밀어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기억력 장애와 활동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안경이 벗겨지고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미로 피해 회복을 전부 해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소한 범법행위나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우선 저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사과드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가족분들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막 엄청난 중상인 줄 알았는데 전치 8주 정도였고 근데 이제 저 아저씨의 편이 지금 많거든요 채팅창에. 근데 저 아저씨도 시야가 흐려져서 했다고 하기에는 3, 4m를 세트 궁을 꽂았어요. 3, 4m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것도 어느 정도 있다.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저씨도 다쳤어. 그리고 맨 먼저 어떻게 했어? 할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 아저씨가 탁 치니까 할아버지가 이 새끼가 해가지고 타에서 팍 밀었을 거야. 그치? 아까 공방이 이렇게 갔었고 이 아저씨도 다쳤고 합의가 됐고 할아버지가 일단 깨어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아버지 잘못도 많고 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서 2021년 4월 10일 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관해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피고인과 민 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자, 탄원서도 있죠. 평상시에 이웃과 관계가 좋았어요. 그리고 근시로 안경 벗으면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심리적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좀 과도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 밀어가지고 다치게 한 게 죄송하지만 사정을 헤아려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죠. 이제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실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여러분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양형 요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법정으로 가시죠, 판사님. 난 벌금형이 맞는 것 같거든요. 중한 상해가 있긴 있어. 근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충분히 있어요. 왜 때리긴 사람을. 그래서 나는 벌금이면은 300만 원. 근데 아예 없진 않아요. 무죄는 없어. 왜냐하면은 할아버지가 일단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졌대. 영구 훼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과도한 채팅을 하시게 되면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양형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채팅창의 침판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장 자극적이죠.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징역 6월. 다만 6개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피해자는 신체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뇌 부위에 큰 상처를 뇌가 입었고 크잖아. 상처 부위와 피해자의 나이, 수술 예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평생 큰 장애를 앓고 살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나아간 측면도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세 개가 다 피고인에게 들어가 있죠.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합의가 안 됐으면은 좀 더 됐겠죠? 징역이 6월인데 뭐 1년이 됐을 수도 있고 사회봉사 활동을 80시간 동안 해야 되고 하루에 4시간씩 하더라도 20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동기가 어찌됐든 동기는 깎아주는데 영향을 주지 아예 막 없던 일을 만들진 않아. 그냥 너 했으니까 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일 버리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후유증이 생기고 해버리면은 답이 없다는 거지. 물을 쏟았는데 물을 최대한 막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막 손바닥으로 하면 그래도 물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줄어들어도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또 이제 법적으로 요거를 야 너 이럴 때는 그냥 쌤으로 해 이렇게 하면은 악용할 또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일부러 한 대 맞고 그냥 나는 개세게 원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참 요럴 때는 요렇게 좀 불합리하고 또 이렇게 되게 억울하잖아. 그치?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근데 뭐 요 정도로 해서 했으면 그래도 뭐 잘 넘어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3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 했는데 원래는 징역 1년은 해야 되지 않나 이랬거든. 근데 아니죠. 해보면 이게 줄어들어요. 사연을 듣고 물론 그런 복합적인 사연이 있는 동영상을 갖고 오긴 하지만 줄어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만 봤을 때는 저런 사람들만 몇 년씩 때려야지 왜 그래? 근데 이렇게 나와. 근데 그런 어떤
세부적인 사연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화입니다. 방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아파트에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사건입니다. 심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또 어떤 숨은 사연이 있는지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파트에서 아내의 옷에 불을 지른 방화범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2일 새벽 5시경 75세대가 살고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일회용 라이터로 아내의 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 아내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조사 중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자, 새벽 5시경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어. 근데 이게 봐봐. 전송하고 바로 끄려고 했어. 전송하는 게 목적이야. 그게 불타고 있는 거를 뭔가 연출을 하고 싶어서 불 붙이고 바로 껐는데 남아있었던 거야. 그래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어요. 자, 최현정 형량 이거 한 번 더 꿔가지고 알고 보니까 더 지독할 수도 있어. 근데 방화는 좀 무거워. 방화 진짜 다 죽는 길이야. 이거는 스플래시야, 스플래시. 광역이야, 광역. 진화한 화염마법이야. 진화한 화염마법. 헬파이어라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살긴 했는데 없었던 일이 됐지만 1년. 없었던 일이 됐지만 1년이야, 이건. 2011년 10월 2일 외도를 목격해버리죠. 여보 어디야? 어딘지만 말해. 왜? 경찰입니다. 김성훈 씨 되시죠? 저기 잠시만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바가지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잠시만 서로 같이 가주시겠습니다. 내려주시죠.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지금 며칠째인데 이젠 아주 대놓고 외박을 하시겠다 이거지. 한번 해보자 이거야? 전화가 안 되네, 여보. 전화가 안 되네. 전화 좀 받아. 불태우는 사진. 아니 잠시만요. 여기 장모님이 집안에 불이 나는 것 같으니 얼른 가보라고 신고하셔서 왔습니다. 아니 저희 장모님이 뭘 아시고 뭘 신고하셨단 말씀이세요? 냄새가 나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어? 알았어요. 제가 끄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다 꺼졌잖아. 아, 진짜 어디야? 안면도? 내가 지금 글로 갈 테니까 만나서 얘기해. 근데 불이 남아 있었구나. 처제. 혹시 시간 나면 우리 집에 좀 가봐줘. 내가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헷갈려서 그래. 뭐 초열이야? 초열 썼었어? 여기까지 봤는데 이제 드는 생각이요. 아내가 외도를 했어. 외도를 했는데 옷을 불러 왜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말하고 싶은 거야. 뭐 참으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연결이 너무 걸린다는 거지. 아까는 밀고 탕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율이 만들어졌잖아. 하나의 곡이 하나 만들어졌잖아. 근데 이거는 걸려. 뭔가 저쪽이 외도했는데 왜 갑자기 불을 지르냐고. 이게 연결이 그쵸. 일반적인 납득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방화로 지금 딱 됐는데 이게 의도 동기가 그렇게까지 납득이 되지 않아. 이걸 왜 불을 질러? 그리고 아저씨가 올라왔는데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안 했어. 경비 아저씨가 올라왔는데도. 그것도 과실이 있어.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한테 확인해달라고 했어. 그 말은 뭐야? 본인도 찝찝한 게 있다는 거야. 확인이 아직 덜 됐다는 걸 인지를 했어. 근데 다만 이 사람이 아내의 외도로 정신 상태가 여유가 없었다는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근데 불이 완전히 안 꺼져서 올라와서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막았다. 애초에 저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는 것 자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밖에서도 하면 안 될걸? 맘대로 뭐 태울 수 없어요. 옛날에는 했는데 옛날에 막 쓰레기 막 태워가지고 막 겨울에 막 드럼통에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아파트에서 불을 낸다? 근데 그것도 동기가 막 애매하다? 이러면은 이거 형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적용할 규정. 불을 놓아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이외의 물건을 소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징역은 1개월부터 30년까지 할 수 있고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능하다. 외국은 막 몇백 년 하잖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일 오전 5시경 7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 피고인의 집에서 아파트가 얼마나 큰지도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해.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이고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과거 행동을 뉘우치거나 집으로 귀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옷가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가지를 거실 바닥에 모아놓은 후 일회용 라이터로 위 옷가지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우고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보 어디야? 지금 몇 시인데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서 사진을 딱 올리는 게 너무 웃겨. 불태우고 있는 사진. 그거 보면은 뭐 바로 반응해서 나 어디야 하고 뭐 대답이 빨리 온다는 거야 뭐야. 아니면 뭐 차라리 뭐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말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변호인과 검사 변론하세요. 당시 피고인은 외박을 한 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괴롭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에 불이 붙은 사진을 보면 연락을 해올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고의가 없었음에도 의도와는 다르게 2차 발화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 스스로도 크게 놀랐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큰 것 같아.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부부의 탄원서. 실수를 용서해달라는 이웃들의 탄원서를 양형에 이웃들이 또 탄원서를 냈죠. 피해자께서 법정에 출석하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외도 설명해야겠네요. 본의 아니게. 남편 때문에 외도 설명해. 남편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후회됩니다. 검사 최종 의견 말씀하세요. 피고인은 공동주택 내에서 방화를 한 뒤 불길이 완전히 꺼진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만약 불길이 번졌다면 공동주택인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가했을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피고인이 방화를 하게 된 과정은 극히 우발적이었으며 1차 발화 시에 적극적으로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한 점을 봤을 때 이웃에게 위험을 초래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웃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없었으며 피해자와 이웃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바라고 있는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보면서 좀 많이 씁쓸했던 부분은 이 변호사님이 너무 종수와 흡사해서 철면수심 씨와 좀 많이 느낌이 비슷해서 일단 봤을 때는 그거예요. 이제 이 브랜드 듀오. 브랜드 부부가 아내는 밖에서 불장난, 남편은 안에서 불장난, 맞불 작전 합의가 됐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피해를 받은 혹은 받을 수도 있었던 주체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게 되게 크리티컬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일단 소동이 끝나고 나서 피해를 본 세대가 일단 없었다는 거. 근데 나는 이게 좀 약간 다른 사안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 방화라는 게 스플래시 데미지라 모든 이 75세대 구성원이 다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게 집행유예가 될 수 있을까도 좀 갸우뚱? 이게 다 만장일치로 해주세요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것도 또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 주민입니다. 뭐 탄원서가 뭐 한 뭐 몇 건 있겠죠. 다른 이웃에게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옷까지 탄 자국만 있었고 성품도 착한 사람입니다. 처제한테 부탁한 거 보면은 처가에서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피고인의 친구도 이제 탄원서를 냈죠. 안면도에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 친구가 안면도에서 긴급 체포되었다니. 안면도 브랜드 부부. 평상시에 뭐 행실 똑바로 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이제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어떤 양형 요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분 좋은 일 있는 것처럼. 가시죠, 판사님. 뭐 복권 당첨된 것 같이 이렇게 계속 웃음을 참지 못하시네요. 근데 저거 지금 탄원서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반성문도 계속 제출하는 게 나는 지금 뉘우치고 있다는 행동을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일단 주변 사람들이 계속 평소 행실에 대해서 계속 보증을 해주고 하면은 영향이 조금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불이 크게 막 나지 않고 그냥 스프링쿨러 수준에서 꺼졌다는 점 어설픈 대처가 있었긴 하지만 나는 집행유예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방화가 특별하긴 하지만
이건 징역형의 느낌이고 일일이 되나요? 2배가 국룰이래. 1년 주고 집행유예 1년 반 하고 싶은데 1년 할게요.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과 사회 1등급입니다. 1대2 비율 국룰 맞습니다. 근데 국룰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국룰은 그냥 국룰일 뿐. 피고인을 징역 8월 8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유가 좀 기네요.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인이 거주하는 그치. 요거 방화가 이 스플래시 데미지라고 그래. 광역딜이라. 불길이 먼저 확대되는 경우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현장에 온 관리 사무소장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맞아. 몇 번이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기회가. 그러니까 이게 크더라고요. 전과가 없고 이게 있지. 한 번 그어지면 계속 그어지는데 이게 처음에 가기가 힘든데 한 번 가면은 이게 얼방이 깨져가지고 쉽게 감옥을 간다는 거야.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더 쉽게. 이게 봐주는 게 많이 없어진다는 거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옷까지만 불에 타는 정도여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그러니까 저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하냐. 뭐 반성문을 뭐 많이 제출한다거나 뭐 이런 거죠. 뭐 합의를 계속 막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이라든지 뭐 속마음은 알 수가 없죠. 지금 뭐 계속 뭐 초범이면 봐주고 초범이면 봐주고 그 뭐 대체 언제 안 봐주냐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기록에 남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봐주기가 힘들죠. 똑같이 불이 났어? 근데 똑같이 스프링클러로 꺼졌어? 이제는 좀 힘들죠. 근데 만약에 이제 다채롭게 뭐 이 맞는 예는지는 모르겠는데 쓰레쉬 한 판하고 탑도 한 판하고 미드도 한 판하고 이러면은 조금 누적이 좀 숙련도가 덜 쌓이긴 하지만 쓰레쉬만 하는 장인이다. 내가 브랜드만 하는 장인이야. 서포 브랜드만. 그러면은 이제 경험치 누적이 빠르게 되죠. 아내가 외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 의심을 한 거고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 어떠셨나요, 판사님? 형사 사건의 형을 정하는 과정과 이게 줄어들어. 이게 줄어든다니까. 나 전에 할 때도 그랬어. 줄어들어 자꾸. 이제 당신이 판사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체험장에는 좀 고르게 있었는데 이제 징역형 집행유예가 많이 이제 생겼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합의를 원만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게 좀 양형위원회에서 좀 의도적으로 이런 사연들을 뽑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흉악범죄를 안 하고 양형을 줄 수 있을 만한 케이스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식의 범죄가 더 많을 거란 말이지. 우발적이거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심리 상태거나 심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던가 그런 거를 이제 법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양형. 자,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좀 어때요? 이게 K 역전재판이죠. 이 역전됐잖아. 이게 K 역전재판이야. 우리가 나루호도라고. 이거 그냥 하기 전에는 빼박 징역이었어. 지금 뭐 제일 많은 건 이거야. 1년에서 3년이야. 뭐 불을 질러? 아파트 75세대 사는 데서? 불을 질러? 너 3년? 이거였다가 우리 나루호도들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루호도 변호사인데요. 그 빡빡이 아저씨. 우리가 빡빡이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이렇게 슬기롭게 했다는 거. 역전 판결 이런 건 없나? 역전 검사 있다며. 판결하는 거. 다 각자 주장하는데 거기서 골라서 하기. 재밌어요. 2 얼른 내주세요. 시즌2 이거 나와야 돼.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다른 사건도 있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연기가 미쳤습니다.